네, 여러분들은 지금 2022 스마트 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2일차 스마트 오퍼레이션 세션의 세 번째 주제 발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마트 제조를 위한 3D 프린팅 기술이라는 주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스트라타시스 코리아의 조성근 상무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스트라타시스 코리아에서 영업총괄을 맡고 있는 조성근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3D 프린팅 이제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그죠? 네. 아시는 이제 기술인데, 스마트 제조에서도 중요한 이제 기술로 3D 프린팅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제품에서 이제 양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 올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년까지는 거의 3D 프린터 하면 시제품 제조 쪽으로 굉장히 집중이 됐었는데요. 올해 이후부터는 3D 프린터를 통한 지급 픽스처 또는 양산 제품으로 바로 생산하는 그런 양산 쪽으로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이 이제 스마트 제조를 위한 이제 3D 프린팅 기술이라는 주제 발표인데, 시청자분들이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까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간단하게 시제품, 프로토 샘플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리고 양산 쪽으로 DLP 방식이나 파우더 방식 쪽에 대해서 저희 성공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하신 발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드릴 제목은 스마트 제조를 위한 3D 프린팅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림은 부스터파는 로켓의 형상을 저희가 담았는데요. 아마 3D 프린팅 시장이 이렇게 로켓처럼 올해부터는 급속히 팽창할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차인데요. 우선 3D 프린팅 시장과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3D 프린팅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3D 모델링 파일을 가지고 그 파일을 3D 프린터 통해서 형상화되는 제품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인데요. 아마 이런 파일을 얻게 되면 고대 유무 같은 경우는 스캐너를 통해서 스캐닝 파일을 통해서 제품을 만드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재료는 알고 있는 플라스틱이나 금속, 모래, 다양한 재료로 저희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기술을 비교하겠는데요. 3D 프린터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아무리 어려운 형상이라도 한층 시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쉽게 복잡한 형상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대신 단점은 특히 국한적인 플라스틱 재료나 이제 금속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점과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거의 지금까지는 시제품 위주로 많이 생산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질 거고요. 속도가 빨라지고 거기에 따라 재료비도 많이 다운되기 때문에 양산 쪽으로 많이 적용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알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기술은 알고 있는 FDM 방식이죠. 보호편 프린터 많이 쓰고 있는데요. FDM 프린터 방식은 보시는 것처럼 모델 재료와 서포트 재료가 동시에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항아리를 만드는데 45도 이상 되면 무너지게 되겠죠. 무너지지 않게 밑에 서포트라는 재질을 대어주고 완성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오른쪽 그 하단에 보시면은 필라멘트 감겨 있는데요. 저기 FDM의 재료입니다. 사출 재료를 그대로 감아놨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과 동일한 재료를 쓰고 있어서 강성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비행기 부품이나 아니면 지급 픽스처 이런 좀 고강성인 제품이 많이 쓰고 있어서 이거는 프로토 샘플뿐만이 아니라 매니팩처링 쪽의 지급 픽스 정도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간단히 다음 장면 보시면은요. 이것은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폴리젯 방식입니다. 폴리젯 방식은 저희가 사용하는 광경화성 액상 재료를 넣고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종이 잉크 프린터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이 헤드를 통해서 액상 재료를 분사하면서 여러 가지 재료, 투명과 칼라를 동시에 혼합할 수도 있고요. 또 리지드 재료와 고무까지 동시에 혼합할 수 있어서 다양한 디자인 쪽, 또 칼라까지 구현할 수가 있어서 디자인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그 매년 호로스 리포트라는 자료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2018년도 자료를 잠깐 보시면 저희가 흔히 DDM이라고 말하는데요. 디지털 다이렉트 매니팩처링에서 3D 프린터로 만든 제품을 저희가 DDM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전체 3D 프린터로 만든 제품 중에 20%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DDM으로
제조업 쪽으로 이제 많이 만들었었죠. 근데 3년이 경과된 2021년도 자료를 보시면 20%가 53%로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니팩처링 쪽에 지급 픽스처, 엔드유즈 파트 이렇게 3D 프린터로 최종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쪽으로 프로토 샘플이 아닌 이런 엔드 파트로 사용된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아마 올해 이후부터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최종 제품으로 많이 활용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보시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사실은 제가 1993년도에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저희 부서에 3D 프린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요. 그때는 목적이 하나의 시제품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로 시제품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니팩처링 쪽에 지급 픽스 정도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최종 엔드유즈 파트로 활용되는 게 그 최종 목적인데요. 지금은 엔드유즈 파트는 거의 시작 단계로 여기 도표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엔드유즈 파트로 되는 것은 이제 도표의 거의 시작입니다. 시장 규모도 가장 크고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3D 프린팅의 시장은 굉장히 크고 밝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간단하게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인데요. 스트라타시스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스트라타시스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7년 이상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고요. 본사는 이스라엘 르호봇과 미국 미네소타 두 곳의 생산기지가 있습니다. 스트라타시스에서 생산하는 장비는 기존의 폴리젯 방식과 FDM 방식을 주로 거의 지금까지 생산해 왔고요. 근데 작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양산 쪽에 포커스를 하기 위해서 오른쪽 보시는 H350 파우더 방식과 오리진 원이라고 하는 DLP 방식까지 라인업에 추가를 했고요. 또한 플라스틱 그 3D 프린팅 쪽에 전 기술을 커버하기 위해서 SLA 방식, 그 영국의 RPS라는 회사를 작년에 인수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스트라타시스에서는 플라스틱 프린터 쪽에서는 모든 기술을 전체 망라해서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오늘 말씀드릴 양산 쪽에 많이 적용될 장비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폴리젯 방식과 SLA, FDM. 이 방식은 주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한계가 거의 50개 정도가 거의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좀 생산 수량의 한계가 있고요. 또 어떤 재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산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사프라고 하는 파우더 방식, 그리고 DLP 방식 P3 이제 저 방식을 이용하는데요. 거의 생산 수량이 10,000개까지 금형 없이 바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양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 표면 품질은 SL 방식과 P3 그 DLP 방식이 가장 우수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P3 DLP 방식과 파우더 방식이 가장 우수하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단가를 따졌을 때는 파우더 방식과 DLP 방식이 가장 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양산 쪽에는 파우더 방식과 DLP 방식을 저희가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 수량별로 보시면 디자인 단계에서는 제팅 방식, 그 폴리젯 방식하고 이제 SLA 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가 시제품 쪽으로는 이제 FDM 방식, 또 매니팩처링 지급 픽스 정도에서도 FM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산 쪽에는 그 파우더 방식하고 DLP 쪽으로 저희가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선 시제품 쪽에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제팅과 SLA 방식, FDM 쪽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방식이 그 잉크젯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재료통에 액상 재료를 꼽아 놓고 재료를 혼합을 시켜서 이제 분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왼쪽에 보신 것처럼 단색인 재료를 생산하는 프린터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재료를 7가지를 섞어서 거의 풀 컬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비까지 저희가 라인업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요게 그 잉크젯 방식의 하나의 역사의 변천사인데요. 맨 처음에 이제 단색을 출력을 했죠. 그러다가 커넥스2처럼 2가지 재료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커넥스3에서는 3가지 재료를 섞어서 컬러를 구현하는데 빨강, 파랑, 노랑이 있으면 컬러가 되죠. 대신 3D 프린터는 흰색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제한된 컬러를 구현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J850 시리즈에서는
팔의 의미는 8가지, 서포트까지 포함한 8가지이기 때문에 재료 7가지 섞을 수가 있죠. 그래서 빨간, 파랑, 노랑, 흰색, 검정에다가 고무, 투명까지. 그래서 7가지 재료를 한 번에 출력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풀 컬러를 바로 시제품에서 구현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세라티 자동차의 그 변속기 봉인데요. 우선 만들기 전에 디자인적으로 컬러까지 다 적용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죽의 스티치 모양까지 다 3D 모델링으로 구현을 했죠. 요거는 이제 매니큐어 쪽에, 코스메틱 쪽의 시제품 샘플입니다. 또한 이제 컬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팬톤 컬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파란색이라도, 내가 생각하는 파란색과 고객사 생각하는 파란색 틀리기 때문에 어떤 팬톤 그 남바링으로 해서 일치시켜주는. 그래서 저희 그 폴리젯 방식은 팬톤이 인증된 유일한 프린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 쪽에 컬러를 적용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런 코스메틱뿐만 아니라 패키지 쪽, 병 쪽에 또 거기에 병 표면에 있는 라벨링까지 다 저희가 풀 컬러로 3D 프린팅 출력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건 인체 모형도인데요. 보신 것처럼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인체 그 장기, 뼈 구조까지 다 3D 프린트로 모델링만 된다면 제가 출력 가능한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뇌 모양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의료 쪽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자동차 쪽에 적용된 폴리젯 기술인데요. 자동차 안에 인테리어 칵핏 쪽에도 이제 3D 프린팅 적용되기도 하고, 자동차 바깥쪽에 그 사이드 스커트인데요. 그쪽도 커스터마이징, 고객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쪽뿐만 아니라 그 주유구 뚜껑에도 이렇게 고객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출력을 해서 차를 출고할 때 장착해서 저희가 공급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제 FDM 방식인데요. 보신 것처럼 이제 간단한 장비뿐만 아니라 산업용 장비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가운데 중간에 보시는 포르투스 450부터는 저희 산업용으로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고, 실제로 사용하는 재료가 ABS뿐만이 아니라 울템이나 PC, 나일론, 피크, 굉장히 다양한 재료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운데부터 오른쪽에 있는 2가지 장비는 프로덕션 장비라고 저희가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양산 제품이나 지급 픽스트 용도에 가장 적합한 장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대 모비스 사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칵핏 모듈을 CNC 가공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적합합니다. 굉장히 크기도 하고 또 두께가 얇아서 지금 3D 프린터로 만들었는데요. 실제 여기 위에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에 실제 3000 측정기로 치수 측정하고 있죠. 그래서 측정했을 때 전체 길이가 1m 30 정도 되는데요. 전체 길이 중에 오차가 한 0.75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CNC 가공만큼 굉장히 정밀하게 출력할 수가 있어서 현대 모비스에서는 저희 프린터를 거의 6대 이상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요건 이제 미국의 사례인데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각각 어셈블리 한 다음에 도색을 해서 위와 같은 자동차 모델을 만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분 뒤에 있는 장비가 아까 보셨던 폴투스 900MC, 사이즈가 900, 600, 900까지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FDM 장비입니다. 요것도 이제 영국의 사례인데요. 자동차 밑에 경중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에어 인테이크에 출력을 해서 테스트까지 하고 실제 차에 장착해서 운행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제품을 만든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태리 두카티 사례인데요. 아마 두카티 하면은 아마 굉장히 거의 다 아실 텐데 오토바이도 유명하지만 실제로 안에 장착되는 엔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두카티에서는 L형 2기통 엔진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기존에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 납기가 보통 28개월 정도 소요되었고요. 연간 비용이 한 100만 유로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진에서 차라리 이 비용이면 장비를 저희 포르투스 450 장비 2대를 사고 한 명을 채워도 되겠다 해서 실제 인하우스에 장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납기가 28개월이 아니라 8개월로 굉장히 20개월 정도로 단축을 시켰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랑프리 우승하기 위해서 L형 2기통에서 원형 실린더를 밑에 잠깐 보시겠지만 타원형으로 개발합니다. 근데 결국은 8개월 만에 실패를 했죠. 실패한 다음에 이분들이 4기통 엔진을 개발하는데요. 이사회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그랑프리에서는 4기통 엔진이 일본 오토바이들이 있었는데 우승을 못했어요. 근데 오토바이 즉 경주에서는 저희가 아는 4기통은 굉장히 좋지만 문제는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좀 불리한 점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두카티 이사진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4기통을. 그래서 이분들이 3D 프린터 출력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재료는 이제 폴리카본의 PC 재료를 이용했고 다 실링까지 뿔팅까지 다 해서
그 이사회에서 구동을 합니다. 안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기업까지 다 구동을 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죠. 그래서 이사회 승인을 받은 요 위에 보시는 오토바이가 그 대승세대치 4기통 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보면은 헤드라이트하고 사이드미러가 없어요. 이거는 경주용 오토바이인데요. 다시 말하면 두 가지만 추가하게 되면 일반 공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토바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토바이를 한정 판매했는데 첫 고객이 탐 크루즈였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F1 자동차 쪽에 그 맥라렌 사례인데요. 시제품 FDM을 이용해서 시제기를 만든 이제 그런 사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F1 자동차 쪽에 뒤에 있는 윙 플랩 쪽이나 아니면 덕트나 프레임이나 굉장히 다양한 쪽에 FDM으로 이런 시제품을 만든 사례가 되겠는데요. FDM 적합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사용하는 플라스틱과 동일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성이 있기 때문에 장착해서 시제품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건설기계 쪽에 좀 사이즈가 큰 제품도 아까 보셨던 그 F900 장비나 F770 길이가 1m까지 출력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그 픽스 용도로 간단히 보겠는데요. 주로 이제 FDM 쪽으로 씁니다. FDM을 많이 지그 용도로 쓰이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첫 번째는 고강성, 두 번째는 정밀도가 되겠죠. 그래서 FDM 방식이 보급형 프린터는 약간 좀 품질이 저하가 되지만 산업용 프린터는 굉장히 정밀합니다. 그래서 어떤 강성이나 정밀도 때문에 FDM 방식을 많이 선호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어셈블리 지그나 어떤 위치를 잡아주는 얼라인 지그, 클램핑, 드릴 지그, 또 이제 3차원 측정할 수 있는 3차원 측정할 때 밑에 잡아주는 지그, 또 제품의 보관, 수송하기 위한 지그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BMW 사례인데요. 뒤에 그 굉장히 오래된 사례이지만 엠블럼을 조립하기 위해서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알루미늄으로 만들던 것을 그 FDM 방식으로 속을 비워서 인체공학적으로 굉장히 좀 가볍고 손이 아프지 않게 만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벌써 BMW에서는 이쪽 지그 용도로 400가지가 넘는 굉장히 다양한 지그를 만들었었는데요. 이분들은 지그를 사용한 다음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폐기한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컴퓨터 파일링을 열어서 바로바로 출력해서 사용하는 이제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현재는 국내 현대차에서도 이런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지구 용도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지금 실제 사용하는 사례가 되겠는데요. 자동차는 조립한 다음에 조립 간극을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그 게이지 정도로 쓰기도 하고요. 뒷트렁크를 조립할 때 뒤에 그 리어램프 없기 때문에 리어램프 형상을 대놓고 뒷트렁크와 어떤 간극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이지를 쓰기도 하고, 밑에 있는 분처럼 작업자가 조립할 때 어떤 버튼을 계속 조립하게 되면 좀 손가락에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손가락을 스캐닝을 해서 거기에 3D 프린터로 개인 맞춤형으로 골무 형상을 끼워서 어떤 그 산업 재해를 막을 수 있는 쪽에 쓰이기도 합니다. 요것은 뒤에 잠깐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그 윈도우 그 와이퍼죠. 와이퍼를 조립하는 지그입니다. 근데 요 공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다 그래요. 위치 맞기도 어렵고. 그래서 기존에 금속으로 되던 것을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나일론 12에 카본 파이버가 섞여 있는 좀 굉장히 고강성인 재료로 이제 금속에서 변경을 시켰죠. 근데 아무래도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조립하다 보면 마모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보시는 뭐 파란색과 녹색 부분을 마모되고 정확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아예 금속으로 대체했습니다. 금속 같이 조립해서 하이브리드로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무게도 가볍게 하고 수명을 늘린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저희가 흔히 이제 엔드 오브 암트리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협동 로봇이 굉장히 이슈화 되고 있죠. 그래서 로봇의 끝단에 제품을 잡아주는 암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금속으로 굉장히 무게가 무거웠어요. 금속이 굉장히 거의 14.5kg 되는 무거운 무게였다가 이것을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무게를 줄이다 보니까 로봇의 암의 속도를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은 거의 이제 이건 FDM으로 만들었는데요. 각도가 45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5도부터는 서포트 생기지 않기 때문에 서포트 없이 바로 제품만 출력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디자인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나일론 튜브에 이제 카본 파이버 섞여 있는 재료로 굉장히 강성 있는 암 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스마트 팩토리나 어떤 제조업 쪽에, 특히 생산 라인 쪽에서는 아마 3D 프린터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쪽 그 엔드 오브 암프 쪽에서는 제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제품에 맞게 저희가 끝단만 만들어서 적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는 3D 프린터가 굉장히 많죠. 어딜까요? 이것은 바로 미국의 GM입니다. 자동차 쪽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거의 F900 장비가
7대가 있고요. 450 장비 6대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다른 경쟁사 장비를 많이 쓰고 있다가 지금도 자동차 업계 쪽에서는 지급 픽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다 설치가 된 거고요. 여기 있는 장비들은 거의 대부분 지급 픽스 정도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뒤에 잠깐 보시면은 이건 굉장히 큰 딜이 성사가 되었는데요. 미국의 그 GM의 어드밴스드 이노베이션 센터라 해서 그쪽과 저희 스트라타시스가 거의 2,500만 불의 큰 딜을 성사를 시켰죠. 그래서 900 장비가 20대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8대는 하나의 그 지그를 만드는데요. 양산 지그보다는 양산을 어떤 프로토 라인에서 지그를 미리 만들어서 검증하는 그런 단계로 8대를 사용하고 12대는 트럭과 이제 전기차 생산 라인 쪽을 위해서 12대를 이제 활용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딜이 성사가 되었고요. 다음에 툴링 쪽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뭐 진공 주형부터 해서 실리콘 주형 굉장히 다양한 이제 툴링 쪽에 3D 프린터가 활용되고 있고요. 오른쪽 밑단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이슈되는 것들이 그 카본 파이버 쪽에 굉장히 이슈되고 있죠. 그래서 카본 파이버를 그 레이어 툴링을 해서 하나의 밑에 형상을 놓고 하나 받쳐주는 그런 지그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 왼쪽 맨 밑에 보시면은 저희 그 포장재죠. 흔히 말하는 이제 계란판인데요. 계란판 할 수 있게 금형도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판금 성형 사례인데요. 펀치 다이인데 이것을 기존에 금속으로 사용하던 것을 여기 보시면 이제 하얀색 재료가 폴리카보네이트입니다. 그래서 ABS도 좀 강하죠. 그래서 말드 스틸 같은 경우는 PC나 울템을 금형에 프레스 금형 코어로 사용한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좀 더 강한 재질로 지금 나일론 튜브에 카본까지 사용한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NC 가공을 할 때 저희 제품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바이스나 지그를 쓰는데요. 기존에 금속으로 되어 있던 것을 3D 프린터 출력을 해서 나일론 튜브에 카본이 섞여 있는 재료를 통해서 이런 지그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종 제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일본의 다이아츠 사례입니다. 도요타의 그 경차 모델 라인인데요. 코펜이라는 자동차를 출고를 할 때 고객이 원하는, 그러니까 이펙트 스킨이라 해서 범퍼와 옆에 그 펜더 쪽에 원하는 모양을 이제 부착을 해서 출고하게 되는데요. 오다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출력을 해서 자동차에 장착해서 출고가 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독일 지멘스의 사례인데요. 독일에는 전차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전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부품들, 이것은 재고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3D 프린터로 바로바로 출력을 해서 후처리한 다음에 바로 전차에 적용한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조종석에 있는 핸들입니다. 핸들을 3D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에 퍼티칠하고 후처리를 해서 바로 전차에 적용된 사례가 되겠고요. 요거는 보신 것처럼 전차 앞에 범퍼입니다. 범퍼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파손이 되면 그때 재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3D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을 하고 후처리를 해서 전차에 바로 장착할 수가 되겠죠. 그래서 지멘스 같은 경우는 저희 FDM 장비를 장착을 하고 보유를 하고 그때 필요에 따라서 출력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또 보신 것처럼 이제 의자의 손잡이, 또 의자의 팔걸이 같은 경우도 재고가 큰 게 아니고요. 그때 필요에 따라서 3D 프린터 출력한 다음에 후처리 통해서 바로 적용하게 되겠죠. 이거는 손잡이 보시면은 USB입니다. 지금은 USB를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그 통신 기기가 많기 때문에 충전할 필요성이 많이 있죠. 그래서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3D 프린터를 통해서 바로 쉽게 장착한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 그 해군의 사례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사례인데 굉장히 큰 딜입니다. 스트라타시스에서 역사상 가장 큰 딜이라 말씀하시는데요. 5년간 보시는 F900 장비를 25대를 계약을 했습니다. 2천만 불에 계약을 했고요. 작년에 8대가 도입이 됐고, 향후 이제 4년간 순차적으로 납품하는데요. 이분들이 이렇게 큰 장비를 3D 프린터를 도입한 이유는 미 해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기지가 여러 군데 있죠. 하와이도 있고, 오키나와도 있고, 이제 유럽에도 있고요. 근데 그쪽에 항공기 부품이나 선박 부품을 매번 공수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지에서 그때 필요한 부품을, 본토 기지에서 파일링을 전송을 받아서 바로바로 출력을 해서 생산하는 이제 그런 공급망의 간소화를 위해서 이제 3D 프린터를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한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이건 이제 미국만의 사례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방 쪽에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 그 항공기 사례입니다. 에어버스 A350 초도기인데요. 초도기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필요하죠. 특히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는 재료가 FST 인증이라 해서 불에 타서도 안 되고 연기라도 안 되고 이제 독성이 나와도 안 되죠. 그래서 FST 인증이 되는 울템 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에어버스의 그 대표께서는 3D프린터는 에어버스의 미래형 공장이다, 이럴 정도로 특히 항공기나 우주 산업에서는 아마 3D프린터가 굉장히 많이 활용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항공기 쪽에 들어가는 에어 덕트이고요. 이거가 유사한 제품이 그 카이, 한국 항공 우주 산업에 활용되는 T50 항공기에도 이렇게 덕트 쪽으로 지금 3D 프린터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생산수량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3D 프린터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우주 발사체인데요. 우주 발사체에 보시면 그 페어링이라 해서 머리, 몸통, 그 꼬리 쪽에 하나의 그 공기순환 ECS 장치가 있습니다. 보시기에는 이제 가운데 보이는 금속 그 형상이 있는데요. 길이가 한 거의 1m가량 됩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그 페어링이 굉장히 그 원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금속 제품을 여러 개 조립을 해서 용접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원래는 여기 140개의 부품을 용접하고 밴딩해서 절곡해서 이제 이렇게 조립을 했었는데, 이걸 3D 프린터로 변환시킨 다음에는 16개 제품으로 굉장히 숫자를 줄였죠. 그래서 3D 프린터의 장점은 이 부품 수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되었고요. 요거는 그 붐소닉이라는 그 미국 그 항공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FDM 장비를 쓰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목적은 거의 대부분 그 항공기 조립을 위한 하나의 조립 툴링 쪽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른쪽 보신 것처럼 울템 재료 이용해서 엔드파트를 쓰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가운데 보신 것처럼 툴링 쪽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양산 쪽에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DLP 방식이고요. DLP 방식은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거의 이제 주줄사탕처럼, 비엔나스처럼 그 제트축이 거의 370mm까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품을 만드나, 한 판 가득 만드는 제품을 만드나 거의 시간은 똑같습니다. 왜냐면 한 번에 빛을 면으로 쏘기 때문에 시간은 동일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제품보다는 여러 개 제품을 만드는 게 맞고요. 이거는 최대 1시간에 거의 10cm 정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길이를 길게 해서, 보신 것처럼 제품과 제품을 연결해서 가운데 보시면 서포트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양산을 하는 이제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요. 특히 DLP 방식은 재료가 저희가 사용하는 일반 플라스틱과 거의 동일한 물성이 나오는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쪽 스트라타시스에서는 재료도 오픈 머티리얼이라 해서 시중에 고객이 원하는 재료를 구입을 해서 바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도 직접 변경 가능하고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빌드 플레이트 전체 꽉 차는 제품까지 만들 수 있고, 또 오버행도 전혀 무리가 없이 45도 이상 되는 곳도 서포트 없이 출력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활용된 사례 보시면은 사실은 굉장히 디테일하기 때문에 큰 제품보다는 보통 작고 정밀한 제품 쪽에 많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마운팅 쪽이나 특히 커넥터류, 그리고 어떤 유체에 대한 매니폴드 안쪽에 굉장히 작고 미세한 형상까지 출력이 되고, 심지어는 열 변형 온도가 200도가 넘는 그런 재료까지 저희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작고 미세한 개수가 1000개 정도 되는 제품은 금형 없이 양산이 필요할 때는 저희 DLP 방식을 많이 적용하기도 합니다. 다음 소개드릴 제품은 파우더 방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약간 면이 약간 거칠죠. 이거는 나일론 11입니다. 그래서 나일론 11에 에이전트를 뿌린 다음에 경화시키기 때문에 약간 표면이 아까 보셨던 DLP보다 약간 거칠 수는 있어요. 거칠 수도 있지만,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나일론 11이기 때문에 어떤 인성도 좋고 어떤 플렉스해서 실제 제품으로 많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생산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를 보면은요, 우선 파우더를 깔아주고, 파우더 위에 그 IR 에이전트를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 안에, 접착제 안에 그 열을 받으면 열을 증폭할 수 있는 안에 첨가제가 들어있죠. 그래서 적외선을 받으면 안에 온도가 증폭이 되면서 주위에 있는 플라스틱을 서로 이제 퓨징시켜주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방금 그 사프 방식으로 만든 건데요. 기존의 금형 같은 경우는 8주에서 12주 걸리던 것을 바로 금형 없이 제품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번에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출력되는 방향을 다 만든 거고요. 이렇게 굉장히 빼곡하게 거의 그 밀도를 거의 10% 이상 이제 쌓을 수가 있고요. 거의 이렇게 한 판을 만드는데 거의 시간은 한 13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빠르게 금형 옷이 만들 수가 있고요. 또 다음 사례 보시면 이건 좀 더 빼곡하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밀도가 아까 앞에 보셨던 임페러보다 더 빼곡하게 만들 수 있고요. 시간은 어차피 한 판 만드는 시간은 거의 동일합니다. 이것도 1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금형 없이 바로 내가 원하는 양산을, 준 양산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금형 대비 3D 프린터로 만들었을 때 비용적인 효과가 굉장히 큰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금형에서 그 제품 단가는 금형비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금형을 없이 한다면 오히려 3D 프린터가 훨씬 유리한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파우더 방식이 어디에 쓰일 수 있는가. 자동차에서는 뭐 덕트류 아니면은 이 윈도우 와이프 보면 세척기 통, 또 커넥터, 사이드 미러, 그리고 앞에 그 감지 센서, 그릴 굉장히 다양한 익스테리어 쪽에 적용할 수가 있고요. 또한 안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인테리어 소품들을 3D 프린터로 바로 적용해서 양산으로 저희가 적용할 수가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왜 우리가 3D 프린팅에 열광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시간의 전략이죠. 두 번째는 비용의 절감.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또한 3D 프린터로 납기가 단축되면서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제품도 저희가 직접 만들어 옵니다. 퇴근하면서 걸어서 다음날 아침 확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형을 만들기 전에 디자인적으로 거의 완벽한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어서 금형을 다시 파거나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하나의 보안성 유지도 될 수 있고요. 또 아까 이제 미 해군에서 본 것처럼 하나의 파일만 있으면 한국뿐만 아니라 뭐 다른 해외에서도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신발 같은 경우는 이쪽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저희가 바로바로 금형 코어를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스트라타시스인가? 저희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우선 가장 정밀합니다. 정밀하고 어떤 장비, 언제 만들더라도 동일한 품질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고요. 또한 프로토 샘플과 양산 제품까지 모든 라인을 다 저희가 커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업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스트라타시스 코리아의 조성근 상무님의 스마트 제조를 위한 3D 프린팅 기술 주제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예, 상무님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네. 예,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3D 프린팅 분야가 스마트 제조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방식이 아닌 3D 프린트를 통해서 지기 픽스처, 엔드 파트로 적용되는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 제조, 이제 3D 프린팅으로 이제 구현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스트라타시스 코리아 조성근 상무님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